오늘도 Wish You Were Here 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할게요. 어떤 책으로 공부하느냐, 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달달 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센텐스를 들으면서 그 편안한 센텐스를 어떻게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센텐스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I have three. One came back home from college because of COVID. I can't believe it. He's a freshman. I thought I'd just gotten rid of him. She says this with another smile as she moves to my arms. You got kids? Me? No. Significant other? I nod. I have three. One came back home from college because of COVID. I have three. One came back home from college because of COVID 라고 얘기하죠. 그 전 시간에 My kids got me into the show 라고 했으니까 I have three. What? Three kids 라고 컨텍스트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One came back home from college. One came back home from college because of COVID. 코비드 때문에 came back home from college. 집에 다시 돌아왔어. From college. One came back home from college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코비드처럼 긴 시간을 아예 짐 다 싸들고 돌아오는 거. She came back home. He came back home. 혹은 one came back home from college because of COVID. 코로나라고 얘기 안 하고 COVI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because of COVID.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좀 느끼셨나 모르겠는데요. One came back home from college라고 얘기하면은 I have three라고 했으니까 셋째 중에 누가 컬리지에서 온 거야라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셋째 중에 첫째야, 셋째 중에 막내야라고 이렇게 서열을 정한다라고나 할까요? 아니, 내지는 여섯째 중에 넷째야, 막 딱 수학적인 산수적인 그런 계산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우리 정서에는 첫째냐, 둘째냐, 막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이 이제 다음에도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one came back from college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고 그 다음에는 뭐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고 이런 내용을 듣다 보면은 아 첫째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컬리지에 다니는 애가 하나 있다라는 뜻이구나. 하나는 senior in high라고 하면은 아 인제 이건 고등학교 졸업생이구나. 그 밑에 애가 하나 더 있는데 뭐 하고 있어. 내용 중에서 그 아이의 나이를 유추하거나 내지는 그래서 걔는 중학교 다니니?"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추해 가지 13 살짜리가 있고 걔가 첫째야. 그다음엔 10 살짜리가 있는데 걔가 딸내미고 둘째야. 이렇게 꼭꼭 집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런 식으로 나열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약간 사회적인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거든요. I can't believe it. He's a freshman. I thought I'd just gotten rid of him. He's a freshman. I thought I just got rid of him. 혹시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텍스트를 보고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이게 들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One came back from college. He's a freshman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I thought I just got rid of him 이라고 하면은 이게 came back from college보다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문장을 들으면서 이걸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문법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came back from college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I just got rid of him 이라는 과거 완료구나라고 문법적인 죄송합니다. 짝도를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꼭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발음 연습을 열심히 하고 듣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I thought I just got rid of him 이라고 드러낼 수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듣기에 트리키한 내용이에요. I thought I just gotten rid of him 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네이티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I thought I just got rid of him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볼게요. He's a freshman. I thought I'd just gotten rid of him. 그래서 I thought I just got rid of him 이라고 들으셨나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건 생략된 발음이 아니에요.
안 들리긴 하지만 우리 귀에 생략된 발음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늘 얘기하던 글로럴 스톱이 나오는데 그런 이렇게 복잡한 거를 차치하고라도 왜 미국인들이 이렇게 발음하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원래 발음은 이겁니다. I thought I had just gotten rid of him. 많이 봐줘서 이 정도가 알아듣기 쉬운 발음일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편하게 막 이런 동사의 변형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음, 이거를요, 을 발음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울리는 공명조차 하지 않고, 발음의 모양과 그 박자를 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 음, 가, 가, 음, 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가, 음, 줄여야 되고요. 줄이다 못해서 이 공명도 안 나는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글로럴 스탑이라고 방금 전에도 멘션을 했지만은 이 글로럴 스탑이 왜 got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따져 드릴게요. GOT예요. 그러니까 이게 GOT예요. 뒤에 은이 있으니까 T가 은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예요. 은 하기 바로 전에 혀만 살짝 닿는 거. 그러니까 음, 은을 혀를 T의 포지션에 두고서 동시에 편안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가, 음, 가, 너무 약화하다 보면은요, 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got rid of him, got rid of him. 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 시간에 이 T, N, NT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서 충분하게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I, 그쵸, apostrophe D 이것도 역시나 아주 세게 닿지 않는 글로럴 스탑으로 D 발음을 한 거예요. I just got 도 안 하고 got rid of him 들어볼게요. I can't believe it. He's a freshman. I thought I'd just gotten rid of him. She says this with another smile as she moves to my arms. She says this with another smile as she moves to my arms. 두 개로 나눌게요. 첫 번째 반토막 정도의 센텐스. She says this with another smile. 역시나 편하게 발음하는 방법.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거 열심히 했잖아요. 발음을 하지 말아라. 공기가 아예 안 나는 거야. She says this. 여기에 힘은 안 올라가잖아요. She says this with another smile. She says this with another smile. 아주 또박또박하게 발음을 해도 이 정도예요. 또박또박하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요. She says this with another smile. 어떻게 하냐면은 another smile 하기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줄이면서 하는 거잖아요. She says this with another 이 정도로 해요. 그리고 혀가 여기에서 막 힘을 줘서 막 뿜어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혀가 She says this with another smile 마만 되잖아요. She says this with another smile. 박자만 맞추시면 돼요. She says this with another. She says this with another smile. smile 세게 해주기 전에 앞에 살짝의 pause. 저는 stop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공기가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어떤 사운드가 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한 걸 stop, pause, whatever you want to call that. She says this with another smile. She says this with another smile as she moves to my 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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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to, my 이거 다 안 하고 하는 거. 이제 헤일리의 뭉치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As she moves to my arms. 얘가 physical therapist니까 여기서 일을 하다가 moves to my arms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서 이런 문형을 공부를 해볼게요. 저희가 문법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게 이 동사가 자동사예요?
이 동사가 타동사예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거는 이론적으로 머리에서 둥둥둥둥 떠다녀요. 타동사가 뭐고 자동사가 뭐예요 도대체? 혹은 자동사가 뭐고 타동사가 뭔지 아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데 어떻게 금방금방 적용을 할 거냐고요. 자동사가 뭔지 타동사가 뭔지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외운 다음에 말을 할 때 그걸 끄집어낸다? 못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공부를 해볼게요. As she moves my arms를 하면은요. 이게 타동사예요. 자, 타동사라는 말을 잊어버릴게요. As she moves my arms. 내 팔을 움직이면서 she moves my arms. 뭔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As she moves my computer. 내 컴퓨터를 움직이면서 she moves my desk. She moves my boxes. She moves the boxes. 그쵸? 박스를 움직이고 데스크를 움직이고 내 팔을 움직이고 뭔가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목적어가 있는 타인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타동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타동사라는 이 동사의 성격을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이 문형을 계속 연습하시면은 as she moves my boxes, as she moves my trash can, as she moves the trash can, as she moves the computer, 컴퓨터를 옮기면서 moves the boxes, 박스를 옮기면서 trash can을 옮기면서 이게 무엇을 옮기면서 뭔가 대상이 있어서 마구 옮기면서 이게 그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as she moves to my arms, 피지컬 테라피스트니까 팔로 이동해 가서 팔을 마사지를 하거나 뭐 passive exercise를 하거나 하느라고 팔로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의 to를 두면은요. as she moves 움직이면서 끝. 자동사예요. she가 move를 하면은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목적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동사라는 뜻이에요. As she moves to the elevator, as she moves to the office.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면서, 오피스로 들어가면서, 그쵸? As she moves.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안 와도 되는데, 부사구, 어디로, 어느 쪽을 향해서, 이 two words라는 전치사를 써줬기 때문에 이게 자동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As she moves to my arms. 내 팔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 하던 거를 일로 이동을 하면서 as she moves to my arms, as she moves to the elevator, as she walked to the elevator. 그쵸? 그럼 이 walk도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As she walked to the elevator, as she walked to the elevator, as she walked to the office. 그쵸?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거다라는 감각과 느낌이 사는 해일 영어를 하는 거예요. 뭉치 영어를. You got kids? Me? No. You got kids? 한국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분들이 어떤 발음을 잘 못하는구나라고 알아차렸던 게 이 바로 kids 발음이었어요. 그래서 키 아니고요. 슈와에 가까운 이 발음이고요. 케 이렇게 하셔야지 그 다음 발음 편하게 나와요. kids 아니고 kids ds 그쵸? D 치조 발음 S도 같은 발음이에요. 같이 할 거예요. ds 즈, 즈, 즈. 뒤에 그 이렇게 스토핑 하는 거 이렇게 약간 삼키는 듯한 느낌의 kids 즈 모음 뒤에 없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즈 스트레스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음 뒤에 모음 없으니까 그거 막 뱉으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You got kids. D랑 Z가 voiced consonant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kids라고 들릴 수는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세요. You got kids? Me? No. You got kids? Me? No. Significant other? I nod. Significant other? Significant other? 자, 이 significant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그 문어체적인 단어 아니냐? 아니에요. significant 의미가 있는 뭐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특히나 부인인지 남편인지 배우자라고 하죠. 내지는 파트너인지 동거인인지 보이프렌드인지 약혼자인지 이런 거를 많이 떠들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떠들지 않고 내지는 물어보는 사람도 신뢰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두루뭉실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significant other, 너한테 의미가 있는 누군가가 있니? 라는 의도에서 이걸 물어봐요. 역시나 husband 있니? 라고 툭 물어보는 게 요즘 세상에는 요즘 이 세대에는 좀 많이 루드한 게 되어버린 그런 미국 상황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게이 메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동성으로 결혼을 하건 이성으로 결혼을 하건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하건 약혼자이건 간에 두루뭉실하게 예의를 차려서 물어볼 수 있는 이 단어 significant other, significant other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제가 요즘 일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요. 그런 말을 쓸 때가 되게 많거든요. she, he 내지는 이렇게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럴 때 의외로 she, he를 안 써주는 경우도 요즘 많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 she는 여성 3인칭 단수야, he는 남성 3인칭 단수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추측을 하거나 예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추측을 하거나 예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they라고 써요. 분명히 단수, 걔라는 의미의 단수예요. 한 명이에요. 근데 they라는 인칭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좀 겪어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걔 이름은 11이야. 근데 걔는 L이라고 해. 라는 이 문장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Their name is 11. They go by L. 물론 she라는 거 정확하게 알면은 her name is 11. She goes by L. 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sexual identity가 안 정해진 그런 경우고 내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요. 예상을 안 하는 것, guess를 안 하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they go by L. 그죠? 분명히 한 명인데 데이래. 뭔 소리야. 문법의 파괴 같지만은요. 사실 이게 요즘에 많이 쓰이는 트렌드라고 또 하나 짚어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미국의 컬처에 대해서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발음에 대해서 뭉치 영어와 함께 공부할게요. 헤일이었어요.